직접 보기 전엔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제조와 공급망 분야에서 최고라고 믿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정한 판단과 수치에 따른 분석으로 기업들의 제조 현황과 공급망의 흐름을 철저히 검증해 왔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라 치부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그런 그녀가 상사의 지시로 프로젝트를 맡아 한국에 오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한국 출장 이후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한국, 현대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 이란 제목이 붙어 있고 일본 경영진들 앞에서도 한국 쪽에 손을 들었다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타 모레티라고 합니다. 저는 공급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늘 숫자와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 같은 나라가 제조와 공급망 분야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본은 세심한 작업과 높은 품질로 유명했죠. 그들의 오랜 전통과 뛰어난 장인 정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어느 아침 제 상사인 마르코 레티치가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회의실로 가보니 마르코는 저를 보며 조금 뜸들이다가 모레티,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현대 공급망에 적합한 나라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최고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는 최근 들어 한국이 뛰어나단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대규모 생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르코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설렘과 동시에 의구심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일본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이 오랜 역사와 깊은 장인 정신 덕분에 선두주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마르코는 데이터와 숫자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과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날 저는 공급망에 관한 보고서와 수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와 사례 연구들을 보느라 오랜 시간을 투자했죠. 그렇게 최근 한국 기업들의 생산량, 수출액, 기술 발전 지표를 대강 훑어보던 중 첫 번째 파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어진 두 번째 파일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LG는 GM과 합작하여 미국 전역의 배터리 공장을 확장 중이라는 정보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이처럼 거대한 공장을 속속 건설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그동안 어떤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단순히 기술력이 우수한 소국으로 평가되던 한국이 데이터상에서는 이미 세계 제조업의 거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고 이는 단순히 똑똑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공장은 높은 효율성과 놀라운 생산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죠. 제 마음 한켠의 고정관념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차트와 그래프를 볼 때마다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숫자들은 빠른 생산과 낮은 불량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읽은 내용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일본의 전통 장인 정신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과연 현대 기술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조용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제 생각들을 적어보았어요. 일본 기업은 전통과 신중한 방법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기술을 활용해 프로세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잡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었어요. 저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로 알려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제조업에서 기술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들은 사실을 제시해줬지만 직접 보는 것이 도전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기로 했어요.
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며 데이터를 따라가기로 했죠. 이 프로젝트는 제 자신을 시험하고 공급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결정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이 최고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탐구하며 그 현대적인 접근법에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진실은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으며 때로는 작아 보이는 나라가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와보니 듣던 거와 많이 다르게 도시가 분주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건물이나 거리보다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더 기대되었죠. 첫 만남은 김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공급망과 디지털 혁신에 관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읽어봤었고 직접 강연을 들을 생각에 설레었답니다. 작은 소박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칼리스타 모레티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 말씀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기심도 한층 더 커졌어요. 자리에 앉자 교수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은 오랜 전통의 장인 정신과 신중한 작업 방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 전통에 현대 기술을 더했습니다. 저희 공장들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디지털 도구와 로봇을 사용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보고 있던 보고서 속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숫자들은 혁신과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첨단 공장을 세운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들도 언급하셨어요.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의 사실이 제 의심을 점점 줄여주더라고요. 한국은 전통과 발전을 절묘하게 조합한 방법을 찾은 게 분명했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이 혁신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공장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해 주시자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죠. 지나가는 풍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장 내부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짜릿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공장은 넓었고 기계들이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기계 사이를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질서와 효율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내원께서 공장이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기계들은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감지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죠. 그 말씀 덕분에 제가 공부한 숫자와 차트들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투어 동안 저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지털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공장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안내원께서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 주는 분명한 이점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의심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 저는 잠시 공장 밖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이번 방문은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일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였으니까요. 그 경험은 제 관점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작고 줄어든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혁신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장 방문은 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현지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회의에는 일본 측 대표들도 참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복장을 갖춘 일본의 경영인 사토시께서 일어나 발언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일본의 제조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은 빠르지만 우리의 정밀함과 품질의 우수함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말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죠. 저는 이 대화가 제 관점을 바꿀 것임을 직감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오랜 제조 역사 덕분에 일본 방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바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비록 내심 긴장했지만 저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사토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공장들이 디지털 도구와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해 제품을 빠르고 거의 오류 없이 생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 기술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일본 측의 또 다른 경영인 타나카시께서 목소리를 보태셨어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제조 기술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대대로 이어져 왔죠.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이 오랜 신념을 대변한다는 걸 알면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과 신중한 방식에 대해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품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의 정신을 현대의 디지털 도구와 로봇 공학과 결합시켜 팀처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빠르고 신뢰성이 있으며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죠. 모든 분들이 제조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일본 대표들은 열린 마음으로 제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예전의 믿음에 매달려 계셨어요. 사토시는 팔짱을 끼며 전통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정성은 기계나 디지털 도구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자부심과 존경이 묻어나왔죠. 저는 사토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공장은 많은 전통적인 공장보다 빠르고 오류도 적게 발생시키며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문제를 수정하고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직접 보고 여기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말이 몇몇 분들에게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표정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 모두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제조업 전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논의는 그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견해를 나누는 동안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완화되었어요. 그 회의실 안에서는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긴장감은 많이 가라앉았고 사토시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회의 이후 저는 직접 더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근면함과 현대 기술을 조화시키는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분야로 유명한 평택의 한 공장을 방문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라고 들었었죠. 저는 도시의 세부적인 것보다는 공장 내부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공장 문을 들어서자 첨단 기계들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매니저께서 이 기술이 전 세계 많은 회사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모든 작업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조직적인 작업 모습을 보며 저는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구미에 있는 배터리 제조로 유명한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인간의 숙련도와 현대 기술을 함께 활용한다고 들었었죠. 생산 라인을 걸으며 로봇과 작업자들이 마치 한 팀처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무거운 작업은 로봇이 담당하고 작업자들은 모든 배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께 이 공정에 대해 여쭤보니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핵심이라는 단순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꼼꼼한 작업과 디지털 도구의 결합이 거의 오류 없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청정 에너지 분야로 유명한 특별한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창원의 유명한 수소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장은 지금까지 봐온 공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제품을 빠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아끼는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수소차 공장 내부에서는 현대적인 기계들이 헌신적인 작업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차분하면서도 집중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차들이 조립되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친절한 감독관님께서 제 호기심을 알아채시고 다가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수소차는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저희는 청정 에너지가 앞으로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과 자연을 돌보는 일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감독관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함께 배워나갔는지 궁금했거든요. 감독관님께서는 분명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희는 세밀함을 가르쳐준 옛 방식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더 빠르고 실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며 서로 협력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대답을 들으면서 현대기술과 전통이 힘을 합쳐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천천히 귀 기울이고 관찰했습니다. 각 작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른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배려, 그리고 깨끗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잠시 휴식 시간에 작업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작업자께서 저희는 매일 정성을 다해 일합니다. 우리 일이 변화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죠.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간단하지만 강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나뵌 분들 한 분 한 분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헌신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작업자들은 자신의 일의 품질만큼이나 우리 세상의 미래를 아끼고 계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날의 모든 경험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공장들과의 비교를 통해 수소차 공장이 제 이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한국이 현대 기술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와 환경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방문한 각 공장은 한국 혁신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작업자들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빠르고 꼼꼼하게 생산하고 싶어 했죠. 그들은 저에게 현대기술과 근면함이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성공의 비결은 오래된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균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제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깨달음과 이해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급망과 제조에 관한 저의 고정관념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신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혁신으로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현대 공급망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만났던 수많은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김 교수님과 친절한 공장 작업자들, 그리고 회의실에서 강한 의견을 내셨던 사토시의 모습이 기억났죠.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에서의 빠르고 정밀한 작업에 대해 썼고, 수소차 공장에서의 세심한 점검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어요. 현대 디지털 도구와 전통적인 기술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썼어요. 저는 이 보고서에 한국 현대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고정관념에 머무른 분들도 변화가 가능하며 각 나라가 나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곧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모두가 제 이야기를 기다리며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상사 마르코님은 따뜻한 미소로 앞자리에 계셨고 사토시도 참석해 계셨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저는 제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공유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안고 왔다가 새로운 이해를 얻은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했죠. 제가 배운 단순한 진실, 즉 현대 기술과 전통이 힘을 합쳐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방 안의 표정들이 점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사토시조차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마지막에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질문도 해주시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팀워크와 존중, 그리고 변화를 향한 용기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